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시부모님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정말 멋진 분들이세요. 제가 항상 꿈꾸던 부부의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항상 다정다감하신 시아버님과 감수성이 풍부하신 시어머님, 두 분은 평생 동안을 다퉈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사이가 좋으세요. 우리 시아버님은 성악을 전공하셨지만 일반 회사를 다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은 피아노를 전공하시고 피아노 관련 일에 종사하셨었지만 지금은 전업주부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였는지 두 분은 성격이 정말 잘 맞으셨어요. 문득 남편과 제가 교제를 하다가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시어머님이 피아노를 치시고 시아버님이 옆에서 노래를 부르시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두 분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데 닭살이 돋을 정도였어요. 정말 너무너무 멋지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서로에게 항상 존댓말을 사용하셨는데 그 모습도 어찌나 우아해 보이던지 저는 첫눈에 시부모님에게 반해버렸어요. 우리 부모님은 항상 서로에게 그렇게 무뚝뚝할 수가 없었는데 모든 것이 우리 친정 부모님과는 너무나 달라서 더욱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식사 준비도 온 가족이 항상 다 같이 했는데 시아버님은 모든 것을 알아서 척척 하셨어요. 가부장적인 우리 친정에서는 엄마가 음식을 하는 내내 아빠는 TV를 보거나 소파에 누워있기 바쁘셨기에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그저 신기했어요. 그리고 식사가 시작되면 여보, 오늘 해물탕 맛이 아주 좋네요. 잘 먹을게요. 시아버님은 칭찬까지 잊지 않으셨어요. 그런 시아버님의 칭찬에 당신이 맛있다고 하니까 나도 기분이 좋네요. 시어머님이 화답했고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며 남편의 인성이 좋을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거기다 우리 집 형편은 시댁 형편에 비해 많이 부족했던지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저를 보며 시어머님은 우리는 돈 많고 개념 없는 며느리보다 너처럼 마음 따뜻한 며느리가 더 좋구나.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이제부터 가족인데 무슨 상관이니? 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기도 하셨어요. 시댁 가족들은 여유롭게 살아서 그랬는지 굉장히 긍정적이기도 했는데 뒤에서 절대 다른 사람 험담하는 일도 없었어요. 가끔 친척들이 와서 거기 작은 집 며느리 말이에요. 아주 보통 내기가 아니래요. 라고 누군가의 험담을 하기도 했지만 시부모님은 그저 그렇군요. 라는 말만 할 뿐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 시부모님은 다른 사람이 험담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듯 보였어요. 제게는 그런 모습조차도 참 멋져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시댁 가족들이 좋아 보였던 것은 대화를 하다가 의견 충돌이 나거나 하면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질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 다음에 다시 얘기하죠. 라며 정중하게 말을 하고는 서로 흥분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그러한 모습들이 어찌나 좋아 보이던지 저는 그냥 다 부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시댁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 항상 노력했고요. 남편에게는 여동생 한 명이 있었는데 여동생마저도 참 해맑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가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서로에게 지나치게 간섭도 하지 않았고 적당한 선에서 예의를 지켰으니까요. 오히려 신혼 초에 저희 부부가 시댁에 자주 갔었는데 시어머님이 얘들아, 우리도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자주 오는구나 라는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정말이지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이가 좋던 시부모님에게 얼마 전 큰일이 생겼는데요. 남편과 저는 그 상황이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집 사연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부모님은 살면서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얼마 전에 두 분이서 정말 심하게 다투게 되었는데 그 일로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답니다. 그 상황에 우리 모두는 그저 어리둥절해 있었는데요. 사건을 정리해보면 이랬어요. 나중에 두 분이서 뉴질랜드 캠핑카 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시부모님을 보며 왜 굳이 캠핑카예요? 그냥 편하게 호텔에서 지내세요. 캠핑카가 낭만적이긴 하지만 손이 보통 많이 가는 게 아니에요. 아가씨가 두 분을 말렸지만 뉴질랜드 캠핑카 여행이 내 평생 꿈이야. 꼭 해보고 싶구나. 아름다운 호수 앞에 캠핑카를 세워두고 책도 읽고 싶고 노래도 부르고 싶구나. 그 순간 시아버님의 눈빛이 반짝반짝거렸는데요. 두 분은 이미 결정을 한 듯 했어요. 그렇게 두 분은 뉴질랜드 캠핑카 여행을 위해 준비를 해나가셨는데요. 참 철저히 준비를 하시는 듯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은
내가 운전면허는 있는데 장롱면허라 운전이 서툴러서 아무래도 운전 연수를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님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그런 시어머님의 말에 그런가요? 어차피 내가 운전할 수 있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요. 시아버님이 말리시는 듯 했는데요. 그러면 당신 혼자 힘들어서 안 돼요. 뉴질랜드는 복잡하지도 않아서 운전하기도 편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둘 다 운전할 줄 알아야 해요. 시어머님도 뜻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그런 두 분을 보던 아가씨가 그럼 아빠가 엄마 가르쳐드리면 되겠네요. 뭘 따로 운전 연수를 받아요? 그냥 아빠가 해주시면 되는 거죠. 라고 말을 했고 그럴까요?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요. 하긴 여행이라는 것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건데 둘 다 운전을 하는 게 좋겠죠? 시아버님이 흔쾌히 대답을 했고 그럼 그래 줄래요? 괜히 당신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님이 미안하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님은 운전 연습을 시작했는데요. 시아버님이 조수석에 우리 부부가 뒷자리에 앉아서 같이 봐드리기로 했어요. 부부끼리 운전을 가르쳐주면 싸움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두 분은 역시나 달랐어요. 서로를 많이 배려하는 듯 했어요. 여보, 좌회전이나 우회전 하려면 항상 깜빡이를 먼저 켜야 해요. 아, 내가 깜빡했네요. 다음부터는 주의할게요. 라며 정말 다정다감하셨거든요. 첫날은 그렇게 간단한 자동차 조작이나 넓은 공터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무사히 운전 연수가 끝났는데 당신 옆에서 알려주니까 참 든든하고 좋네요. 라고 시어머니가 말을 했어요. 그렇게 첫날은 훈훈하게 끝났고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약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시어머님이 너무 오랜만에 운전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순발력이 많이 느렸고 거기다 겁을 너무 많이 먹어서인지 같은 실수를 계속했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시아버님이 한동안은 잘 이해하고 참는 듯 하셨는데요. 시어머님이 그 뒤에도 계속 같은 실수를 하자 아니 왼쪽 깜빡이를 켰으면 왼쪽 백미러를 보고 차가 뒤에서 오나 안 오나 보고 1차선으로 들어가야지. 앞만 보고 왼쪽으로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런 깜빡이는 왜 켠 거예요? 진짜 큰일 날 사람이네. 시아버님의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긴장돼서 그런 거잖아요. 시어머님도 슬슬 짜증이 나시는지 목소리가 변해 있었는데요. 여보, 앞차하고 간격을 유지하고 가야지. 아니 앞차 꽁무니를 바짝 붙어서 가다 앞차가 브레이크라도 밟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시아버님이 혼자 중얼거리듯이 말을 했어요. 알아요. 안다고요. 근데 긴장해서 그런다고요. 시어머님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님이 정지선이잖아요. 정지선 뜻을 몰라요? STOP! 정지선은 멈추라고 있는 거잖아요. 시아버님이 다시 소리를 질렀는데 그쯤에서 시어머님이 입을 꼭 다문 채 대꾸도 하지 않았고 제가 보기에 시어머님은 상당히 화가 나신 듯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더운데 에어컨 좀 켜봐요. 시아버님이 말을 했고 시어머님이 차가 한참 달리고 있는데 앞을 주시하지 않고 밑을 보더니 에어컨을 찾고 있었는데 그 순간 시아버님이 여보! 브레이크 밟아!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브레이크라고 소리를 지르던 시아버님이 조수석 위에 손잡이를 꼭 잡고 있었는데 브레이크라고 외치던 순간 시아버님이 오른발로 앉아있던 조수석에 브레이크라도 있는 듯 발로 마구마구 밟는 듯 했어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아유 간 떨어질 뻔했네. 아이고 심장이야. 라며 두 손으로 조수석이 손잡이를 있는 대로 꼭 잡고는 말을 하셨는데요. 시아버님은 그 뒤에도 손잡이를 꼭 잡고는 엉덩이를 들썩들썩이시며 가만히 있지를 못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도 뒷자리에서 진땀을 흘리고 앉아 있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안전벨트가 잘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도 했어요.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잠시 후 시어머님이 운전하던 차가 중심을 못 잡고 똑바로 가지 못하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였어요. 그때 시아버님이 여보, 한잔 했어요? 아니 차가 왜 왔다 갔다 하냐고요? 그 말에 뒷자리에서 우리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울기 직전이었는데요. 그런 우리 부부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갑자기 시아버님이 옆에 덤프트럭! 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덤프트럭이 쌩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는 시아버님이 아휴 라고 크게 한숨을 쉬셨는데 그때쯤 뒤에 앉아있던 우리도 오금이 저리고 긴장을 너무 한지라 당장이라도 차에서 탈출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님이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측 갓길에 겨우겨우 차를 세우시고는 나 안 해. 더러워서 안 해.
라고 화를 내버렸어요. 그 모습에 시아버님이 약간 당황을 하셨는데 알았어요. 미안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라고 시어머님을 달랬는데 그때 시아버님의 이마에 식은땀이 흥건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저희는 출근을 해야 해서 시어머님이 운전하는 차를 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출근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도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문제는 시아버님이 연차까지 내서 두 분이서 또다시 운전 연수를 했던 모양인데요. 한 오후 3시쯤 되었을까요? 아가씨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언니, 큰일 났어요. 엄마 아빠 지금 병원에 계신데요. 아가씨는 많이 놀란 듯 했는데 그런 아가씨에게 왜요? 사고 나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제 물음에 모르겠어요. 무슨 한의원이라는데 지금 거기로 오라고 하시는데요? 혹시 언니 시간 좀 낼 수 있으세요? 오빠는 회의 들어갔는지 연락이 안 돼요. 저도 지금 일이 있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요. 아가씨가 말을 했는데 울기 직전의 목소리였어요. 알겠어요, 아가씨. 어디로 가면 돼요? 그렇게 저는 회사에 반차 신청을 하고 아가씨가 알려준 한의원으로 급히 갔는데요. 한의원에 도착한 저는 시부모님의 모습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두 분이서 나란히 침대에 누워서 침을 맞고 부항을 뜨고 계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게 무슨 일이세요? 혹시 사고 나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고 제 말에 시아버님이 이라는 소리만 내더니 입을 다물어 버리셨고 시어머님이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제가 어머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물었는데요. 아니, 지가 못하겠으면 학원에서 운전 연수를 하라고 하던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내내 소리만 질러서 손발이 덜덜 떨려서 뭘 할 수가 있어야지. 그쯤 시어머님이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심한 말들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방지턱에서는 조심해야 한다고 했잖아. 도대체 방지턱을 넘는데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와이퍼는 왜 작동시키는 거야? 아유, 답답하. 시아버님이 단숨에 말을 하다가 순간 통증이 느껴졌는지 아이고 어깨야 라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런 시아버님의 호통에 이 양반아, 당신이 하도 소리 지르니까 내가 긴장해서 그런 거잖아. 인정머리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심술쟁이 영감탱이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모습에 시아버님이 뭐라고? 영감탱이? 당신 말 다 했어? 그렇게 두 분은 한동안 말다툼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 두 분을 뜯어 말렸는데요. 아니, 몇십 년 동안 서로 존댓말을 쓰고 존중하고 사셨던 두 분이 한 달도 안 돼서 이게 웬일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 두 분이서 운전 연습을 하다가 말다툼이 있었나 본데 그러다 보니 더욱 서로 긴장을 하고 있어서 시어머님은 팔과 어깨 그리고 목에 담이 걸리셨고 시아버님은 다리에 어찌나 힘을 주고 있었던지 쥐까지 왔다고 했어요. 시아버님이 조수석에 있지도 않은 브레이크를 밟느라 발로 얼마나 찼을지 그냥 상상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님이 그 브레이크를 계속 잡았다는데 시아버님이 목을 돌리지도 못할 지경이라고 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다시 운전 배우면 내 성을 간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돌변을 해? 시어머님이 시아버님을 째려보며 말을 했고 나도 당신처럼 운동신경 없는 사람은 보다 처음 보네. 내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러겠어. 시아버님이 화를 냈어요. 그렇게 며칠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어머님의 운전 연습이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님이 친한 친구분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친구분들과 급히 지방으로 내려가야 한다며 아침 일찍 분주히 준비를 하시고는 나가셨다는데요. 시어머님은 그 뒤 한동안 잠적을 해버리셨어요. 사건은 이랬는데요. 그날 아침 일찍 시어머님이 급히 나가시고 그 뒤에 시아버님이 출근을 하셨다는데 아버님 회사 동료분 한 분이 자네 차 산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물었다는데요. 그렇지. 얼마 안 됐지. 근데 왜? 자네도 차 사게? 아니, 그게 아니라 자네 차 앞범퍼가 왜 그런 거야? 앞범퍼? 내 차? 내 차 앞범퍼? 시아버님이 놀라서 물었고 그래, 자네 차 앞범퍼가 달랑달랑 거리는 것 같은데 자네 혹시 모르는 거야?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 말에 놀란 시아버님이 차를 자세히 확인해보니 세상에나 말이죠. 앞범퍼가 깨져서 달랑달랑 거렸다는데 누군가가 두꺼운 투명 테이프로 왼쪽부터 쭉 여러 겹으로 붙여놨다고 하는데 아파트 주차장이 어두웠던지라 잘 안 보였던 것 같은데요. 회사까지 운전해서 오는 동안 테이프가 조금씩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범퍼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던 시아버님이 급히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했지만 시어머님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시어머님이 새벽에 혼자 나가서 운전 연습을 하셨던 모양인데
어디서 그랬는지 앞범퍼는 깨져 있고 뒤에는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있었다는데요. 그렇게 차를 확인하고는 겁을 먹고 도망쳐 버린 거였어요. 그 뒤 시아버님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방방 뛰셨는데요. 그 모습에 우리 모두는 혀를 내두를 정도였고 말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시어머님이 얘 혹시 네 시아버지 아직도 화 많이 나 있니? 나 언제쯤 들어가면 되는 거니?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요. 내일쯤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아버님 화 많이 풀리셨어요. 근데 어머님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제가 물었는데요. 지방에 있는 언니 집에 있었지. 그럼 나 내일 올라가마. 다음날 시어머님이 집에 돌아오셔서는 시아버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한 상 차려놓고는 시아버님에게 용서를 빌었는데요. 여보, 내가 미안해요. 나도 잘해보려고 했던 건데 내가 운동신경이 없긴 한가 봐요. 그냥 앞으로 운전 안 할까 봐요. 아니야, 내가 화내서 미안해요. 아무래도 전문가가 가르쳐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운전 연수학원 알아볼게요. 그럼 되는 거죠? 라며 두 분이서 화해를 하셨어요. 시어머님의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 현재 시어머님은 혼자 운전을 해서는 차를 끌고 웬만한 동네는 운전하고 다닐 정도세요. 그리고 두 분은 뉴질랜드 캠핑카 여행 준비를 하시면서 꿈에 부풀어 계시는데요. 그런 두 분을 보며 그저 부럽다는 생각만 드네요. 어찌되었든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여러분 절대 부부끼리 운전 가르치고 이런 거 하지 맙시다. 그냥 학원 강사한테 받으시는 게 훨씬 빠르실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